반갑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우리 직원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도 고생하고 계십니다. 아마 오늘 일찍 퇴근 못할 것 같아요, 그죠? 꼭 이렇게 난리를 쳐야 아마 존재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열심히 잘하고 원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면 누구나 다 인정해 줄 텐데 도드라져 보이려고 그냥 온갖 생떼와 그 다음에 이 비정상적인 모습을 열심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우리가 처한 현실이고 또 우리가 넘어야 될 벽이고 장애입니다. 우리 직원 여러분들 올해 제가 취임한 후에 이제 5년으로 처음 맞는 한 해인데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마도 적응하기도 참 어려우셨을 것 같고 뭔가 또 요구하는 것도 색달라서 처음엔 대단히 어려웠을 텐데 여러분들이 잘 적응하고 또 많이 잘 따라주셔서 지금은 많이 안정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행정 수행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도 상당히 좋아져서 부정적인 시각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그 청렴도 조사 결과인데 뭐 아직까지는 중간밖에 못하지만 작년도에 비하면 85계단을 올라가서 맨 꼴찌에서 중간까지는 온 것 같아요. 이 청렴도라고 하는 것이 실제 사례를 조사하는 것도 있지만 그 상당 부분은 사실은 시민들의 또 우리 공직자 스스로의 인식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으냐, 투명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는 것 같다고 생각하냐, 뭐 이런 걸 물어본 거기 때문에 사실 그게 변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1년 만에 중간까지 올라왔던 것은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세를 바꿔서 행정을 투명하게 해주시고 또 시민들에게 신뢰를 얻어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선출직 공무원인 저로서야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 애쓴 우리 현장의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뭐라 더 말씀드릴 바 없이 고맙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의 친절도 역시도 상당히 많이 개선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급습해가지고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본 일이 있는데 그 중에 물론 재수 없게 걸린 사람도 몇 명 있긴 해요. 그러나 이번에 걸린 사람은 재수 좋은 거죠, 사실은. 다음엔 징계할 거니까. 이번에 그냥 잔소리 한번 하고 끝냈습니다. 여하튼 그런 사람도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공무원들의 대민 친절도도 매우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역시 여러분들이 고생해서 정말 이루어준 좋은 성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참 많은 걸 이뤘습니다. 여러분들 행정이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권한도 있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게 재정입니다. 재정적으로 작년도에 긴급하게 무려 1207억 원의 예산을 삭감하고도 큰 무리 없이 작년 시정을 정리했고 또 올해 역시도 일반 회계 부분에서 500억을 절감하고 또 839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1339억 원에 가까운 또 자산 매각 등을 통해서 판교특별회계를 정리했고 또 그렇게 하면서도 시정에 큰 무리가 없이 1년을 지금 보냈던 것 같습니다. 역시 여러분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고심과 노력의 결과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 역시도 긴축 예산을 벗어날 수가 없어서 아마 기존의 관리 예산, 유지보수 관리 예산조차도 지금 삭감이 된 상태일 텐데 내년이 매우 어렵긴 합니다만 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적응해 나가야 되는 거니까 좀 내년에도 좀 더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이런 재정적인 어려움을 좀 해소하고 정상적인 단계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빠르면 1년, 늦으면 한 2년 정도일 텐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재정 건전화 방안들이 의회에서 잘 통과돼서 시민들이 정말로 행복하고 시민들이 주인으로 대접받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표창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얘기를 길게 하면 욕먹을 것 같아요, 그죠? 가능하면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송년사에 만큼 써놨는데 이건 그냥 가다가 읽어보시고 인터넷도 다 있으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몇 가지만 더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점점 더 이렇게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살기가. 저 같은 사람이나 또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괜찮지만 현장에 있는 국민 대다수의 삶은 점점 나빠지는 것 같습니다. 이 생업의 질도 점점 떨어지고 그나마 기회조차도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사람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특히 자영업자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어서 내년 이런 상태로 몇 년이 지나면 정말 옛날에 브라질 같은 꼴이 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생깁니다. 너무 일선의 이 생계수단이 너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너무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시민주주기업이라든지 사회적 기업, 또 마을기업과 같은 좀 시민들에게 우리가 예산 집행 과정에서 생기는 이익과 일자리를 돌려주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 맞는 아이템들 발굴에 좀 더 신경 써주시고, 특히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라든지 실업자들의 취업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좀 더 각고의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워낙 잘하셔가지고 표창도 많이 받고 맨날 1등 하고 있긴 합니다만 1등보다 특등으로 갈 수 있도록 정말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많이 애써주신 건 알지만 또 우리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수익을 올리고 또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 아주 작은 짜투리나마 좀 발굴해서 찾아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일자리 문제도 또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몇 가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의회에 의해서 지금 제동이 걸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분란의 사실 원인도 알고 보면 분당의 자산 매각과 기업 유치, 또 위대 신도시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이 사실상 상충되면서 생긴 충돌입니다. 저는 사실 그 의회의 태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의회든 시장이든 또 임명된 공무원이든 우리가 원래 존재하는 이유가 그 세금을 내는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존재의 이유가 그런 거죠. 존재의 기초가 그런 거죠. 그게 아니라면 할 필요가 없는 일이죠. 만약에 그런 걸 잊어버렸다면 이건 날강도입니다. 강도죠. 우리를 고용한 우리의 존재 근거인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면 그건 아주 크게 얘기하면 반역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도둑놈입니다. 성남의 재정이 부족해서 실제로 쓸모도 없는 전혀 청사 부지를 민간 기업을 유치하고 매각을 하면 재정적으로 1,000억 이상의 가용 재원이 생기고 약 3,000명 가까운 인력을 고용하게 될 테고, 또 주변 상권이 활성화될 테고, NHN을 기준으로 한다면 최하 연간 200억 이상의 세수가 발생할 텐데 그걸 반대하고 앉아가지고 시민들의 삶을 망치고 있는 것은 이건 정말로 나쁜 짓입니다. 뭐라고 변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위례 신도시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류로 가끔씩 시민 설명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긴 했습니다만, 우리 성남시 정부가 제가 취임한 후에 8개월 이상 고동시행지구 사업권을 발목을 잡아가지고 국토부하고 그렇게 싸워서 얻어온 사업권을 단 한순간 표결로 부결시켜가지고 부산시키는 이런 행패가 어디 있습니까? 분양아파트 사업을 통해서 최하 1,000억 원, 만약에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다면 1,200억가량의 수익이 발생할 거고, 그 수익으로 임대아파트 부지를 매입해서 장기 임대아파트를 지어야 그걸로 수종중공구 지역 재개발을 위한 이주단지를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런 기본적인 사업을 불가능하게 만든, 경기도도 행정안전부도 국가도 전부 다 사업성을 인정하고 지방채 발행까지 승인한 사업을 이렇게 일거에 이유도 없이 부결하는, 시민들의 살림을 망치고 성남시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민의 이름으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런 걸 할 수 없다면 우리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여기 계신 많은 공직자 여러분들이 성남이 실제로 시정을 책임하는 주체들입니다. 시민들은 잘 모르죠. 자신의 삶이 왜 그렇게 망가지고 있는지, 자기 자식들의 미래는 왜 그렇게 나빠지고 있는지 사실 잘 몰라요. 아는 사람도 소수가 있죠. 정치인, 기득권자, 공직자, 이 사람들은 압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그래서 책임이 더 큰 거예요. 저는 성남시에 있는 저를 포함한 우리 공직자들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삶이 개선되기는 그냥 점점 나빠진다면, 그리고 그걸 개선할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당연히 그 길을 가야죠. 그걸 사소한 정략적인 목표로 그걸 막고 그걸 방해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시민의 이름으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시민들이 선출한 시정의 최고 책임자를 트럭 운전자한테 폭행당한 장면 중에 손으로 부딪힌 장면만 편집을 해가지고 시장이 철거민을 먼저 때렸다고 주장을 하지 않나. 그걸 이유로 분란이 생겼다고 의회를 거부하고 예산 심의를 거부하는 것은 그거는 시민들에 대한 배신 행위입니다. 시장이 의회가 기분 나쁘다고, 한나라당 기분 나쁘다고 시정을 거부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의회도 역시 아무리 시장이 기분 나빠도 예산을 심의하는 의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는 이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서비스나 자선이 아닙니다. 그거는 헌법과 주민이 부여한 의무의 의무. 그 의무를 저버리고 뻔뻔스럽게도 무슨 파면을 하라느니 사과를 하라느니 이런 소리로 시정을 마비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묻게 될 겁니다. 그 축에 우리 공직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있는 사실을 우리 시민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야 됩니다. 저를 포함한 시의원 또 임명된 공직자들은 시민들이 임명한, 시민들이 위임한 그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심부름꾼들의 그 주체의 살림을 대신하는 입장에서 그 살림살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 심부름들끼리 상호간에 생긴 의견의 차이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알려줘서 그 주인이 그 심부름꾼들의 행위에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하게 상을 주고 벌을 줄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오늘 2011년 마지막 업무일인데 아마도 밤 12시 제 생각에는 한 3분 전쯤 돼야 끝날 것 같아요. 그러나 어제 저녁이나 26일 이전에 정규회 때나 지금이나 변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생때와 폼이 있을 뿐이죠. 뻔히 그 한나라당 의원들 낮에 출근 안 할 거 뻔히 알면서 임시회 본회의 하는 척 했다가 하필이면 또 종무시간에 한다고 그랬다가 원래는 종무식을 연기할까 했는데 그냥 하기로 했어요. 여기 와서 기다리는 우리 공무원들은 괜찮습니다만 여기 와서 표창 받으려고 기다리는 시민들은 뭐가 되겠어요? 1년에 가장 영광스러운 날인데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그 영광을 시의회 저는 생태 때문에 미룰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 시간에 본회의장 안 가고 종무식을 진행했습니다. 결국은 다 제자리에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리에 안 갈 수가 없겠죠. 사필 규정 다 포연이 거치면 실상이 보이는 것이고 포연 안개가 거치면 다 실체가 드러납니다. 다만 시간이 필요하고 그 사이에 고통이 좀 있을 뿐이죠. 하여튼 고생 너무 많으셨어요. 그리고 일이라고 하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이라고 하는 게 똑같은 일이라도 맨날 하는 얘기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주체적으로 하면 즐거운 일이 되고 그 지겨워하면 괴로운 호역이 되죠. 마음을 많이 바꿔서 내년에는 똑같은 일도 훨씬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들 건강하시고 최근에 보니까 워낙 경무에 시달려서 그러신지 병들고 또 뭐 수술 받고 또 막 급기야 운명하시는 공직자들도 계시던데 특히 오랫동안 근무한
장기 근무하신 분들, 특히 그 중에서도 시민들을 대하시고 또 성질 싸나운 집단들을 대하느라 고생하시는 분들, 각별히 마음관리 잘하시고 건강관리 잘하셔서 내년에는 한 명도 병원 가거나 수술 받거나 또는 도중에 돌아가시는 분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 스스로도 좀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 시민들도 희망차고 꿈이 있는 활력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